진짜 리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질서가 아닌 변화에 어울리는 게 필요하고요. 과거의 성경 경험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이해하고 사람들의 자부심을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결국은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리더입니다. 이 아무리 혼재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에 사람들의 리더는 제대로 된 곳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우리가 참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말 리더가 혼돈이 심해질수록 더 필요한데, 지금 뭐 관세라는 경제적인 부분인지 정치적인 부분인지도 정신이 없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우박에 봄꽃은 다 떨어지고 기후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 같지 않은데, 그리고 또 그게 뭐 글로벌 전체만 그럽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선거도 다시 치러야 되고 그 과정 상황에서 중요한 협의도 국제관계에서 많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건 맞나? 등등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더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캐릭터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러한 주제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전후회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 코워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보참모님께서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주십시오. 네. 네. 이사님은 네. 기억을 아마 못하실 겁니다. 기억을 네. 잘 못하시니까.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네. 이제 전후회 1기 때 그 열었던 강의 중에 네. 그 리더십의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네. 못하네요. 네, 네. 개인의 자질에 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특성 이론, 네네. 그 다음에 리더의 행동이란 거는 학습된 행동이다 네. 라고 하는 그 학습 이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는 리더가 다르다 네. 라고 하는 상황 이론, 네. 그리고 뭐 카리스마가 좀 강조되는 뭐 변혁적 리더십부터 이런 리더가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복잡계라는 특성 속에서 네. 어떤 리더의 성향이 더 맞는지, 그러니까 복잡계는 비선형적이고, 네. 그리고 상호 연결이 굉장히 강화되고, 네. 그리고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하고 또 적응적인 요구까지도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네. 이 세상 속에서 네. 어떤 리더가 이제 기업이라면 이윤을 창출하고 뭐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주제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막 연결도 많이 돼 있어서 지금 머릿속에서 막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만 에너지가 막 쓰이고 있는 지금 상태가 됐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너무나 혼돈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지금 문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마치 지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리더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마치 멘트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100% 갖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20%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70%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트럼프라는 캐릭터에서도 그 캐릭터가 마치 혼돈을 더 키우고 있고 정신없게 우리한테 하고 있지만, 정말로 지금 앞으로 향후로 세계가,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에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면 그 자리에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무엇인지를 현상부터 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자,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현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지금 선호해서 대통령이 되게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온 성공 경험을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해요. 사업가라서 얻은 거, 돈 많이 벌었어, 자식도 많이 낳았어, 나 골프장도 갖고 있고 골프 폼은 별론데 골프도 좀 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성공 경험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리더 자리에서는 안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기존 질서는 안 돼. 기존 질서가 아닌 방식을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하지 않고 기존 질서를 원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독특한 캐릭터가 이 자리에 앉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무엇을 원할까라는 부분은 혹시 두 분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뭘 원하고 있습니까? 트럼프한테. 사람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올린 이유. 마가. 네.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원했다. 안 했다. 그럼 이게 자부심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자부심을 원했다. 근데 이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그거를 제공하는 실제든 느낌이든 받게 했다. 네. 오케이. 그럼 우리 PD님은 뭘 트럼프가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에 들어갑니까? 비트코인. 거기 그러니까 들어온다. 벌게 해줘. 답 줘. 답을 줘. 먹여줘. 이런 대상으로 선택했다.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이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를 적었는데 저는 지금 적으면서 이게 이상하게 하나 보여요. 자, 기존 질서가 아닌 걸 원하는데 이 성공은 기존 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성공은 기존 질서가 아닌 것에서 나온 거예요?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의 성공은 기존 질서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기존 질서에서 나온 사람한테 기존 질서가 아닌 걸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대중이라는 것의 주체는 아주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대중이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대중이라는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를 이 자리에 뽑은 행동이 이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 중에 하나로 보이십니까? 이 행동 중에. 이게 급변한 거예요. 바로 레드 스윕이라는 현상은 사람들은 이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게 진짜로 기존 지수를 바꾸는 건가 보다. 이게 새빨개졌네?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존 지수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작년 연말에 주가를 띄우고 우리도 테슬라를 그걸 통해서 넣고 코인베이스도 갖고 있었던 이유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건가 봐 라고 하는 게 지금인 거죠. 지금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많이 추락한 이 활동이 지금 주가 하락으로 그냥 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주가 하락으로 1월부터 지금 4월이죠. 4월까지 발생된 부분에 이 성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게 성경 경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PD님이 얘기했던 이거를 계속적으로 원할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자, 마가라는 부분은 이제는 이 부분의 정책에서 이게 주가도 올리고 코인도 올리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해졌죠.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향의 정책과 자부심은 어디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이 자부심은 이 정책을 세게 해줘. 관세 같은 정책을 더 강하게 하는 것과 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자부심이라는 것은 현상을 느낄까요? 여기서 느끼겠죠. 여기서 이것은 느낄 텐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제 많이 반등한 것은 얘 때문에 올랐습니까? 얘 때문에 올랐습니까? 얘 때문에 올랐잖아요,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야 됩니다. 코인 플러스 주식이라고 할게요. 근데 사람들의 자부심을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 반대 방향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에 대한 개념에서 갖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보여준 것도 보여주고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혼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원했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던 것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겪어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라는 것,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리더, 참 리더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참 리더의 조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안에서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 기대한 게 참 리더를 기대했다가 이거 아닌가? 혹은 아니야, 혹은 모르겠네? 지금 일단은 이거였다가 이거 내지 이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캐릭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참 리더의 캐릭터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우리 리더라고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하는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이해하고 있거나 실행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행동에서만 있는 것과 이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보참모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이것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성공을 내놔. 이 부분이 돼야 참 리더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글로벌에도 많이 있고 오투도 이 업계에서 나름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골랐다고 칩시다. 100명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100명 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두 분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20% 정도. 20%. 우리 PD님 라인, 정보참모님 라인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20% 가셨습니다. 이거 도박 내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보시죠. 자, 정보참모님 몇 퍼센트 하시겠습니까? 전 한두 명. 이거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자, 오케이. 흥미로운데 가봅시다. 자, 그럼 새로운 질서를 이해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자, 이 사람 아웃입니다. 자, 이제 요거 남은 겁니다, 두 분. 자, 그럼 여기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0명 중에 몇 명이십니까? 5명. 자, 5명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보참모님 몇 명입니까? 저는 네. 100명 중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20명 정도? 여기는 네. 20명이다. 네. 그럼 이 두 개가 겹칩니까?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명으로 해야 돼요? 1.5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리더는 네. 0.5에서 1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두 개를 테스트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죠? 네. 자, 두 개를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은 1.5에서 1명, 네. 0.5에서 1명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미래의 성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온 퍼센트는 5%와 1% 높게 제너러스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5%나 1%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 1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 글로벌 전체의 리더 혹은 한국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 상황에 이 100명은 그냥 글로벌 빼죠? 너무 크니까. 자, 한국에서 이 1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정도 되지 않을까? 30%. 10%나 많으시네. 하여튼 10% 말씀하셨으니까. 이 100명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좁아야 3%? 3%. 네. 그럼 우리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냥 계산하고 5, 3, 15
그러면은 몇 퍼센트예요? 5천만에 3%. 500명에 1,500명? 아, 네네. 1,500명. 1,500명이 3%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500명이네요. 한국에. 한국만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5,000명이겠네요. PD님은? 네. 이렇게 된 인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러한 세상을 말씀하셨던 이게 팩트가 아니라 가능성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토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저도 한국 사람들의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보참모님 숫자보다는 우리 PD님 숫자가 제가 추구하는 전후회에 더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 강의 신청자 많이 늘어나시겠네? 이런 분들이 이만큼 계시니까 우리 PD님의 생각이 맞다면? 네.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성공 가능성도 사실 여기서도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우리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선택의 문제, 앞으로의 향후 선택, 이 두 개에 의해서 영향을 또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사례에서 출발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진짜 모든 면은 다 담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역할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로 중요한 가치인데 트럼프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우리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게 혹시 정보참모님은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트럼프한테. 저는 트럼프를 선택한 것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그 미국 사람들이 네. 그 미국 노동자들이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동의시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의문. PD님은 아쉬운 점. 아쉬운 점. 못생겼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줏대 없이 기준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기가 나타났다라고 많이 외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PD님은 기준 없음을 말씀하셨고, 우리 정보참모님은 다른 존재를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네, 이해 안 됨? 예. 다른 존재 선택에 대한 이해 안 됨. 근데 이제 정보참모님은 저랑 이제 세월을 많이 겪으셔서 이해 안 되면 누구의 문제? 대상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키우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같이 이해를 키워보시죠. 저도 뭐 다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되게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것인데, 기존의 투자 방식에 비하면 우리 복잡계 투자 방식은 기준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약해진 것과 기준이 달라진 것과 기준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기존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질서를, 다른 기준. 근데 기준이 그냥 없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에 변화와 어울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상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보참모님은 이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엔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표를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표를 준 사람들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뭐냐면 가짜예요.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있는
트럼프 팀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 아메리카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는 것이 자부심의 이건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지난 4개월 동안의 많은 행동들을 보세요. 박살난다고 얘기할 때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주식 팔았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 어제 오전장의 상승도 애매한 그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굴 위한 것인지 한 부분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는 이 문제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참자가 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질서가 아닌 변화에 어울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존 질서가 아닌 과거의 성경 경험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부심을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결국은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리더입니다. 이거 다 알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나 알고 하는데 나도 어려워서 못 먹여줘. 이건 리더가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이 아무리 혼재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에 사람들의 리더는 제대로 된 곳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우리가 참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너무나 사회가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많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장 어렵겠죠. 근데 지금 환경의 변화가 뭐 기후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 등등 매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많은 상황이고 환경의 변화가 그 상황의 변화가 많은 상태가 내부에서 외부에서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사회적인 부분의 변화도 크고 자연이 만든 변화의 값도 점점 크고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리더가 나오기도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처럼 지금 거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구세주가 있습니까? 없지 뭘. 그게 있으면 떠오르게 안 떠오르겠어. 지금 쭉 적어주신 거 보니까 네. 그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네. 가짜 리더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 파시스트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않죠. 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파시스트라는 것은 어떠한 성향을 나누는 데서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 스타일의 양쪽 극단으로 나뉠 텐데 지금 우리 인간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으로서의 각자는 개인이고 우리가 존재 전체의 성격상으로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 그냥 사회적이라고 할게요. 사회적 존재. 개별 존재. 라는 사이의 두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범위에서 여기를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난 관심 없이 살 거야. 뭐 안 되나요? 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5에서 10%는 들어가요. 뭐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기술도 안 되고. 그리고 택배 없이 배송 받을 수 있어요? 택배서 아저씨들이 배송해 주시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시스템 없으면 자기가 직접 갔다 와야지. 그래서 개인주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난 정말 집단이 중요해. 개인은 희생하는 부분이 있지. 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여기서 이거를 집단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미중 분쟁이 가장 투자에도 영향이 크니까 둘 중에 당연히 미국은 여기에 가깝고 중국은 여기에 가깝다라는 게 시스템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의 성격에서 여기에 있었는데 중국이 여기에 있었던 가장 극단은 195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CCTV로 다 찍혀요. 다 얘기하지만
그때는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였어요. 문화 대혁명 운동으로. 그때는 훨씬 더 이 현상이 강했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1950년대에 중국이 여기라고 하면 2025년에 중국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부터는 옮겼을 겁니다. 자, 미국이 저 부분이 가장 개인주의가 강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미국은? 트럼프 있을 때. 트럼프? 우리 피디님의 답은 그러니까 현재라는 얘기신 거고 트럼프 시대. 정보사모님 답은 어딜까요? 미국은 언제였을까요? 대공황 시대 끝나고 대공황. 노동자들이 뭐 백색 가전을 채워가고 이렇게 열심히 사서 차를 살 수 있는 개츠비가 이렇게 짠하는 그런 그 풍요의 시대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시대. 예. 이때가 가장 미국은 개인주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답이 O2의 답을 적으면 저는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할게요. 이때 최대한 멀리 가서 가까이 같이 사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확장 구조로 가는 상태여서 점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사회가 형성이 전에 이제 미국을 여기로 하면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저 때의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가 있나 없나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세계 1위가 됐다는 것은 세계가 1위가 됐는데 이 성격과 이 성격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세계 1위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얘기했던 이때를 얘기하든 1930년대를 얘기하든 이때를 빼고는 둘 다 우리 두 사람에서 이쪽 방향으로 아마 미국 사회는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PD님은 현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트럼프 시대는 여기 바에서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네. 개인주의에 좀 더 가깝게. 얘보다 더 여기? 아니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위치라고 트럼프 시대를 정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판단하기엔 얘네들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부분은 권위주의를 더 추구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면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이 중간값에서 미국은 여기 어딘가에서 현재 저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게 지금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참모님은 어디십니까? 저는 오히려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조금 더 여기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 답이 저는 여기를 얘기했고 정보참모님은 여기 예. 여기 어딘가 예. 여기 어딘가를 얘기하시고 네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 트럼프가 당선된 데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 우리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화살표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라는 부분들이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말로 패권 국가가 되려면 이미 미국이 전 세계 1위 되는 팍스 아메리카라는 시대까지 갔다 왔어요. 갔는지 제 기준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를 피크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다가 지금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구간을 2018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2024년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다닐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갔다 왔다면 얘가 다 먹는 게임, 그 다음에 집단주의가 다 먹는 게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중국이 1등을 했던 1600년대, 미국이 1등을 했던 2000년대 이미 다 한 번씩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게임이 끝났다면서요. 그거에 동의하면 그 다음에 1등은 이런 끝으로 가는 것으로 1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1등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성격을 둘 다 이해하면서 이 중간에서 양쪽을 다 다룰 줄 아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집단주의의 성향에서 개인주의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 상태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가서 이제는 이것을 두 개가 겹치는 상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그게 잘 균형이 많거나 속도를 제어해서 딱 맞고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다시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이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권위주의라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더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적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파시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사회는 실제 미국 사회가 파시즘이 된 게 아니라 파시즘의 이슈가 커지는 것이죠. 이 방향성이 너무 강해. 야, 이러다가 이거 넘어가면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라는 부분이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동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네 돈 안 줘도 난 그냥 내 목소리 낼 거야. 라는 부분을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현상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럼 중국은 반대로. 중국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뭐라고 있습니까?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더 열린 방향, 각자의 색깔과 공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게임에서 둘 다 자기들의 겹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식의 방향성은 저기를 향해 두 나라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게임에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죠. 근데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사회가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상황의 가장 밑단은 여기서 우리가 다층 구조라는 것을 얘기했듯이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이해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의 가장 근간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이해는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 위에다가 이게 역사적 순서는 아니죠. 예. 우리가 처음에는 뭐 신화를 먼저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인간이 그랬지 처음부터 수학을 만든 건 아니고 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해도의 깊이 개념으로 수학이고 그 위에 물리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들이 있고 그냥 과학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회과학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학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위에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을 예술 전체라고 했습니다. 이 위에 종교도 있고 하는 구조로 돼 있는 상태라서 종교 철학 부분에서 종교는 조금 논외로 하고 우리 투자 관련된 컨텐츠에서 그렇게 많이 담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투자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방식의 변화가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양자역학이 이게 지난 50년 동안 70년 동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GPS를 매일 쓸 수 있듯이 이게 계속 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한테 왔고 얘가 이제는 사회과학 쪽에까지 적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오투가 얘기하는 복잡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맡기는 이 근간의 싸움, 이 가장 근간의 싸움을 여기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의 인간이 만든 범위의 가장 큰 싸움은 여기서 양자 컴퓨터 발전에서 서로 붙고 있는 이유가 이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 게임을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인간은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닌 둘러싸고 있는 이걸 다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많이 신경 쓰나요? 지금? 많이 약하네. 전부 다 약화되고 있죠. 전부 다 약화되지 않으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대기 온도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감소하거나 파리 그 협약이 커져야지 누군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지금 인간이 만든 게임에서 지금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신경 쓰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 이 두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나중에 1등을 겹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사야 그 다음 진짜 리더가 되는데 참 리더가 되는데
이 향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가 단위 시스템의 인간의 게임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인류라는 차원에서의 국가를 넘어서는 인류라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지금 진짜 참 리더는 그러면은 이 게임과 이 게임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동시에 하고 있나요?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참 리더는 부재한 상태죠. 이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게임 중에서 인간 사회라고 할게요. 인간 사회 범위만을 따진 참 리더 게임은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은 전체는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가 사실 둘 다 되게 큰 그림을 우리가 대화로 나누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 범위를 투자에는 이쪽보다는 이게 더 가까우니까 이 시스템에 맞춰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게임의 나중에 승자는 이게 겹친다라는 부분. 한쪽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한쪽만이 이긴다라는데 배팅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잡계가 아니라 단순계적인 행동 방식, 삶의 방식, 선택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겹친다는 것은 복잡계적인 선택과 행동 방식이죠. 이게 지금의 설명에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원칙과 사회가 돌아가는 원칙,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거죠, 결을. 그 결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